둘이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while과 do while에 대해서 배웠어요. for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아주 적당한 반복문이었고, while은 반복 횟수는 모르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한 반복할 때, do while은 일단 한 번은 반복하고 그 다음은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많은 데이터를 단체로 저장할 때 편리한 배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배열을 이용하면 우리 학교 전교생의 키를 하이트란 배열에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열을 사용하면 배열에 저장된 원소 수와 전혀 상관없이 프로그램 코드의 길이는 방법문을 이용해서 일정한 길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물함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선생님이 둘이에게 하나 둘이 서희 철이 영희 사물함에 우편물을 넣어 달라고 했다면 이렇게 5개의 대입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물함이 이렇게 5명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고 이 5명이 같은 조원이라면 선생님은 간단하게 너희 조 사물함에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고, 이것은 for문을 이용해서 사물함의 개수와 상관없이 간단하게 반복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해지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변수는 값을 한 개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int height라고 선언과 동시에 150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정수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고 여기에 150이 저장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배열로, 이 배열은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선언하는 것도 조금 다른데 이렇게 h를 선언하게 되면 정수 5개를 저장할 만큼의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조금 특별하게 또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 이 안에 5개의 정수값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볼게요. 배열을 선언하려면 이렇게 앞에 자료형, 다음엔 배열명, 다음엔 사각괄호 안에 원소 개수를 적어줍니다. 배열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료형이 같은 모두 int, 모두 더블, 모두 캐릭터는 가능한데 정수, 실수 섞어서 저장하는 것은 배열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음, 많은 자료, 지금 선언하면서 300이라고 적었죠. 아주 많은 자료를 하나의 이름으로 300개를 저장하든 3000개를 저장하든 이름은 배열 이름, 똑같이 height를 쓴다는 거죠.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일반 변수와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사각괄호 안에 원소수를 적어주면 배열이 된다. 마지막으로 연속된 기억 공간, 배열은 많은 자료를 저장하지만 반드시 연속된 기억 공간에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배열에 대한 정의. 방금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배웠는데 주의할 것 한 가지 있어요. 원소수를 적어줄 때 이 자리에는 변수는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상수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연속된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는데 나는 콕 찍어서 여기에 데이터를 대입한다든지 콕 찍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배열을 구성하는 원소 하나를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height만 쓴다면 이 300개 전체의 배열을 의미하게 되니까
배열명 다음에 사각괄호 안에 첨자 또는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첨자를 추가로 적어줘서 배열 원소임을 나타냅니다. 너 어디에 사니? 그랬을 때 무궁화 아파트요. 그러면 무궁화 아파트 전체가 우리 집 주소는 아니죠. 무궁화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붙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첨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 C 언어에서는 첨자가 0부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데 C 언어에서는 원소를 구분할 때 0번째, 1번째, 2번째 원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의 원소를 나타내려면 하이트 0, 하이트 1, 하이트 2 이렇게 결국 마지막은 299 원소수 빼기 1이 되겠죠. 왜 우리 사람처럼 첫 번째, 두 번째 하이트 1부터 해서 하이트 300까지가 아니라 0부터 시작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1부터 쓰니까 오히려 잘못된 답을 얻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왜 0부터인지는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둘이 뒤로 두 번째 자리라고 하면 누가 될까요? 둘이 뒤로 하나, 둘, 뒤에 하나, 뒤, 둘, 뒤 서희가 되겠죠. 우리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서 세 번째가 서희가 되기도 하지만 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 뒤, 둘 뒤가 서희가 되는 것처럼 이 하나, 둘이 바로 배열 첨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AG 배열의 첫 번째 원소 여기죠. 이 첫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0개 뒤의 원소는 첫 번째 원소이겠고 1개 뒤의 원소는 AG0을 기준으로 1개 뒤에 다음은 2개 뒤, 3개 뒤, 4개 뒤의 원소가 되겠죠. C 언어에서의 첨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C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머들은 그냥 간단하게 AG 배열의 0번째 원소, 1번째 원소, 2번째 원소, 3번째 원소, 4번째 원소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해져야 하겠어요. 변수를 선언하면서 곧바로 초기화하는 것이 가능했죠.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중괄호 안에 배열 원소의 값을 차례대로 적어서 선언과 동시에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선언하면서 초기화할 때만 가능한 방법이고 이것이 아니라면 배열 단위로 한꺼번에 값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열 원소 단위로 값을 저장하거나 출력하거나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있는 12,000을 지우고 13,000으로 수정하고 싶다면 코스트 0 첨자까지 써줘야 원소가 되죠. 이 원소에 13,000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수정이 되겠고 우리가 카운트 뿔뿔, i 뿔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킬 때 사용을 했죠. 코스트 1 원소의 값을 1 증가시켜 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곳에 있는 15,000을 출력하고 싶다면 정수니까 %d 뒤에 원 글자 출력해라. 그리고 %d 자리에는 누구를? 코스트 3 세 번째 원소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니까 15,000원 출력되겠죠. 마지막으로 스캔F를 이용해서 배열 원소의 값을 입력받으려면
여기에 뭘 적어야 할까요? 자, 마지막 원소 코스트 4의 새로운 값을 입력받고 싶어요. 자, 스캔F에서는 입력한 자료를 저장할 주소를 이곳에 적어줘야 되죠. 주소를 구하는 연산자 ampersand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역시 앞에다가 붙여주고 뒤에 배열 원소를 의미하는 코스트 4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죠. 구입할 물건을 선택해서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무엇을 구입할 건지 가격이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 프로그램은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5개의 물건의 값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5개의 값을 변수 5개에 따로따로 저장해도 되지만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방금 배열을 배웠고 코스트라는 배열에 저장했다면 첫 번째 코스트 0, 1, 2, 3, 4 원소를 차례대로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코스트라는 배열에 5개의 물건의 값을 선언과 동시에 중괄호 안에 값을 써서 초기화를 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출력하는 것만 코딩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번 내용은 아주 중요한데요. 배열을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배열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간략하게 작성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가격을 출력한다면 코스트 0부터 코스트 4까지 출력해야 되니까 printf를 5번 사용을 하는 거죠. 배열 통째로 한꺼번에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낱낱이 원소 단위로 값을 출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열의 원소가 10개만 돼도 printf 10개가 100개면 100개나 나타나겠죠. 이렇게 printf를 무작정 원소 수만큼 작성할 수는 없겠고 그러므로 배열을 이용한다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열의 장점에 해당하겠어요. 자, printf를 5번 반복하니까 일단 무언가를 5번 반복하게 i를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시켜가며 5보다 작으면 반복하세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5번은 반복하고 i가 5가 되면 5는 5보다 적습니까? 작지 않으니까 포문을 끝내겠죠. 이렇게 포문으로 코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력해야 될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 코드 5개가 아니죠. 여기가 변해요. 앞에서 변해가는 것은 무엇을 활용한다? 포문의 제어 변수를 활용한다. 이 제어 변수가 0, 1, 2, 3, 4로 변하는데 우리가 출력할 원소의 첨자도 0, 1, 2, 3, 4로 변해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0, 1, 2, 3, 4로 변해야 되니까 무엇? 그렇죠. i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i가 0, 1, 2, 3, 4로 변하면서 원소 5개를 출력해 내겠네요. 자, 배열의 원소가 500개면 어디만 수정하면 된다? 여기만 수정하면 500번 반복을 하겠네요. 지금 보이는 이 3개의 포문은 결과가 같아요.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i가 1부터 5가 될 때까지, 즉 헤더만 보면 5번 반복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배열을 사용하는데 배열의 첨자가 얼마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하니까 처음에 i가 1일 때 안으로 들어와서 printf를 출력할 때 코스트 0을 출력하려면 i에서 1을 빼줘야 되죠. 매번 빼기 1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많이 하게 하니까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폼은
i를 0부터 시작해서 4보다 적거나 같다로 썼다면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0, 다음에는 1, 2, 3, 4일 때도 출력하고 5가 되면 끝내기.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만 이 코드에서는 배열 원소수가 5개라는 정보가 전혀 없죠. 코드를 열심히 보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반복하고 5가 되면 그만두고 그 말은 5개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배열 원소수를 곧바로 나타내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다음에 매크로 상수를 배운다면 n이 5가 되는데 n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매크로 상수를 배워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포문은 방금 우리가 작성한 포문과 모양이 똑같죠. 사실 배열을 처리할 때는 거의가 모든 원소에 같은 일을 반복해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0부터 원소 5개인 배열이니까 첨자는 5보다 작을 때까지만 가야 되겠죠. 0, 1, 2, 3, 4 5개만 있으니까 그래서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cost i를 출력하게 이 포문이 가장 좋은 포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해 본다면 이곳에는 인트형 배열을 선언했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려면 중괄호를 이용을 한다. 그리고 5가지 가격을 먼저 출력하고 다음 얼마라고 출력하는 거 5번 반복해야 되니까 이곳에는 배열의 첨자가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원소수 5보다 작을 때까지 cost 0, 1, 2, 3, 4, 5 출력하게 하는 거죠. for의 결과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고 오른쪽 끝을 나란히 맞추기 위해서 필드 폭을 얼마로 했어요? 8D로 했습니다. 만원 단위라면 최소한 5보다는 커야지 오른쪽 끝을 나란히 맞출 수 있겠죠? 이번에는 앞에 프로그램 결과에다가 총액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봅니다. 총액은 코스트 0에서 코스트 4까지 합을 더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자, 배열 원소의 합을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1-2부터 10까지 출력할 때 덧셈을 계속해서 할 때는 앞에 뭘 붙인다? 0 더하기를 붙인다. 그러니까 0 더하기 첫 번째 원소의 값, 두 번째 원소의 값 쭉 해서 코스트 4까지의 합을 썸에 구하고 출력하면 되겠어요. 자, 이 썸을 반복문으로 표현할 때 처음에 썸 값은 0으로 초기하고 그 다음에는 코스트 0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1까지, 2까지, 3까지, 4까지 더하면 되겠죠. 썸에다가 코스트 0, 1, 2, 3, 4를 더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네요. 첨자만 0에서 4까지 일씩 증가하며 변하니까 이 부분을 for 문으로 작성한다면 먼저 썸에 0으로 초기하는 문장은 그대로 다음 무언가를 더해가는 문장을 무언가를 더해가는 문장을 5번 반복 역시 배열이니까 첨자는 0부터 원소수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 이 i가 0, 1, 2, 3, 4로 변하니까 이 i를 그대로 활용해서 코스트 0, 1, 2, 3, 4 다음에 썸이 구해주겠고 이 썸을 찍으면 총액이 나오겠죠. 이제 프로그램을 완성해 본다면 이 부분은 앞에서 완성한 부분이죠. 장바구니에던 5개 물건의 가격을 출력하는 것. 우리가 요번에 푼 거는 썸에 0으로 초기화한 후 무엇을 반복한다? 썸에 코스트 i 값을 더하는 거를 반복을 한다. 포문을 끝나고 난 다음에 썸에 들어있는 값을 총 sum1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총 48,200원이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정말 자주 하는 코드 작성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작성할 프로그램은 평균 9,640원 이상은 2개라고 출력하는 거예요. 이 평균은 average 변수에 2는 count 변수에 구해 볼 거예요. 자, 배열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배열의 총 합은 앞에서 sum 변수에 구해봤죠. 이 sum을 원소 개수 5로 나누면 평균이 구해질 거고 이거를 average에 저장해서 출력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count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건가요? 자, 가격이 평균 이상인 개수인데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야 평균보다 더 큰지 작은지 같은지 비교할 수 있겠죠. 자, 1, 2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했을 때 카운트를 무작정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평균을 먼저 구해야 평균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 카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다음에 2 해야 하겠어요. 자, 가격이 평균 이상인 개수를 카운트해 구하는 과정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average는 sum 나누기 5해서 9,640원으로 구해졌고 그리고 카운트의 개수를 구할 건데 0개, 1개, 2개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다면 카운트 변수의 초기치는 0. 그리고 우리는 배열 원소 하나하나마다 평균 이상인지 아닌지 검사해 봐야 되니까 코스트 0, 너 9,640보다 크니? 물었을 때 지금 더 크죠? 12,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카운트를 1 증가시켜 줘야 되죠. 두 번째 원소 9,000, 너 9,640보다 크거나 같니? 아니죠. 통과. 세 번째 8,700 역시 9,640보다 크거나 같니? 아니죠. 통과. 코스트 3, 에브리지보다 크거나 같니? 15,000은 9,640보다 크죠. 그러니까 카운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1 증가시켜야 되죠. 1에서 2로 바뀌겠고 마지막 원소 3,500, 너 9,640보다 크거나 같니? 아니죠. 이제 비교할 원소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카운트에 들어있는 값 2를 출력하면 평균 이상인 개수 2를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곧바로 반복문으로 작성하지 못하겠다면 시작하는 두세 개를 그냥 적어 본다라고 했었죠. 자, average는 sum 나누기 5였고 count에는 0을 넣고 시작. 자, 첫 번째 코스트 0이 average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그렇다면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할 일이 없으니까 else가 없는 if문으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스트 1이 average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카운트를 1 증가시키세요. 코스트 2와도 3과도 4와도 비교하죠. 자, 이렇게 원소 수만큼 if문을 이용해서 카운트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반복문 for로 표현을 해 본다면 i가 0부터 원소 5개보다 작을 때까지 누구? 코스트 0, 1, 2, 3, 4로 변하죠. i가 0, 1, 2, 3, 4로 변하니까 코스트 i가 average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그렇다면 카운트 뿔뿔하고 그렇지 않다면 else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카운트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프로그램 1의 가격을 출력하는 부분이죠. 배열 선언 그리고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 부분. 그 다음 우리가 2에서는 뭘 했어요? 총 가격 얼마인지를 구했죠. sum에 0 넣고 코스트 0, 1, 2, 3, 4를 더해서 sum을 출력하는 것까지가 프로그램 0위까지 내용. 그러면 이번에 작성한 것은 평균을 먼저 구해서 카운트를 구했죠. 평균을 구하는 방법 sum을 뭘로? 원소 개수 5로 나누어 주면 평균이 구해졌겠고 그 다음 카운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0명
0개네요. 0개로 시작해서 너 평균보다 큰 이를 반복해서 카운트를 증가시키죠. 이 자리에 들어갈 거 코스트 0, 1, 2, 3, 4 코스트 i가 average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카운트를 일씩 증가시키세요. 포문을 끝내고 나서 평균 average 1 이상은 카운트 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1부터 프로그램 3까지의 폼은 보면 i가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5는 원소수였죠. 모두 똑같이 헤더 부분이 똑같고 지금 이것은 가격을 5개 출력하는 거, 가격 5개를 더해가는 거, 평균과 가격을 비교해서 카운트를 구해가는 것.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배열 원소수죠. 배열의 원수가 50만 개 아니면 500개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 자리만 원소수로 바꾸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더라도 프로그램 코드의 길이는 더 늘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배열을 사용하면 편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하면 편리한 점 또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구한 프로그램 중에서 평균까지 구하려면 평균 9,640원까지만 출력한다면 이 부분까지는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 9,640원 이상은 2개, 이 2라는 것을 구하려면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는 프로그램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심화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배열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형, 배열 이름, 원소수를 적어주면 되겠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한다면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값을 지정해주면 이렇게 메모리 상태가 되겠죠. 배열 중에 특별한 원소 한 개를 사용하고 싶다면 배열 이름 뒤에 첨자를 사용하는데 이 첨자는 0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첨자는 4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질문. 코스트 5는 100이라는 대입문을 사용했다면 오류일까요? 아닐까요? 오류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컴파일러는 코스트 5를 코스트 4 뒤에 있는 기억 장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100이 들어가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이곳에 다른 변수의 값을 저장해 두었다면 그 값이 100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실행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잘 알고 정확하게 첨자를 써야겠어요. 그리고 배열은 배열 원소수를 활용해서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 크기와는 상관없이 같은 길이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했죠. 배열 원소수 5를 활용을 하고 첨자는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코스트 0, 1, 2, 3, 4 변화하면서 원소값을 입력받을 수 있겠습니다. 배열 원수를 출력할 때는 printf 그리고 배열 평균을 구할 때는 초기치로 sum에 0을 대입하고 이 0에다가 코스트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더해서 포문을 끝낸 후 5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었죠. 정리 다음엔 퀴즈겠죠. 다음 내용이 맞으면 공표, 틀리면 꽃표 표시해 보도록 합니다. 배열의 첨자는 C 언어에서는 0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표. 배열은 많은 자료를 같이 저장할 수는 있지만 섞어서는 절대로 저장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꽃표이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 n을 100으로 먼저 선언한 후 코스트 n
n이 100이니까 코스트 100 이렇게 될 것 같죠? 하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 주의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 원소 개수는 반드시 상수여야 되죠. n을 원소가 5개인 배열로 선언한 후 n 배열명만 써서 이렇게 대입문으로 초기화할 수 있을까요? 없다 라고 했죠. 이렇게 중괄호로 한꺼번에 초기화하는 것은 언제만 가능하다? 선언하면서 곧바로 는 중괄호로 초기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언문이 아닌 곳에서 n 배열명만 써서 이렇게 한꺼번에 원소값을 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배열을 선언할 때 n을 100으로 먼저 선언한 후 cost n 하면 n이 100이니까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라고 했죠. 배열을 선언할 때는 원소 개수를 반드시 상수로만 지정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n이라는 것을 원소 개수가 5개인 정수형 배열로 선언하고 다음에 n 배열명만 써서 중괄호로 원소를 한꺼번에 대입하는 거 불가능하죠. 이것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만 가능하고 선언문을 벗어나면 절대로 불가능하고 n0은 1, n1은 3, n4는 9 이렇게 원소 단위로 초기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렇게 출력하는 건데 출력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고 수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배열 선언 문제 없는 것 같아요. for의 헤더 0부터 원소수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무엇을? 여기에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세미콜론만 5번 반복하고 i가 5가 되면 조건이 거짓이니까 포문을 끝내고 이때 i 값이 5니까 i 더하기 1하면 6번 출력이 되겠고 %ED 퀴즈 i에 얼마가 들어있나요? i가 현재 5죠. 퀴즈 0, 1, 2, 3, 4 다음에 5는 다음 기억 장소. 뭐 들어있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쓰레기값, 엉뚱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잘못된 이유 세미콜론을 없애줘야 되겠어요. 이 세미콜론을 없애주게 되면 포문이 제대로 반복을 하니까 1, 0, 1, 2, 3, 4 출력하고 5일 때 끝 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지금까지 배열을 사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요. 배열이 꼭 필요한 이유 알아볼게요. 앞에서 이런 결과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 연두색 부분은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지만 평균 가격 이상 이 2개라는 여기까지 출력을 하려면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심화 프로그램 1과 2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 결과 화면과 같이 5개의 퀴즈 점수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하려면 배열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퀴즈 점수 5개를 서로 다른 이름의 변수 5개에 별도로 저장하도록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는 이렇게 잡히겠죠? 자, 1번의 점수는 묻고 퀴즈 1에 입력받고 5번의 점수는 묻고 퀴즈 5에 입력을 받으면 퀴즈 1부터 5까지에는 8, 9, 10, 7, 8 이렇게 입력이 됐겠네요. 자, 이 5개 점수의 합을 구하려면 퀴즈 1부터 5까지 각각 덧셈을 해서 썸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 결과 썸에는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8한 결과가 들어가 있을 거고 이 값을 5로
나누어 주면 average에는 평균 8.4가 들어가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했죠? 지금 현재 퀴즈 1부터 5까지 그리고 평균 average에는 평균이 구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번의 평균과의 차이는 얼마, 4번의 평균과의 차이는 얼마 이렇게 5개 퀴즈 점수마다 평균과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추가로 출력하려면 그냥 프린트F를 5번 쓰는 거죠. 퀴즈 1 빼기 평균, 2 빼기 평균, 5 빼기 평균. 답은 나오는데 문제점은 퀴즈 점수가 100개라면 프린트F가 몇 번? 100번 등장해야 되겠고 변수명이 몇 개 필요해요? 퀴즈 1부터 퀴즈 100까지. 100개의 변수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변수를 하나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 퀴즈 변수를 제주껏 재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썸에 0으로 초기화한 후 포뮬을 이용해서 퀴즈 점수를 입력받고 그때의 퀴즈 점수를 썸에 누적하고 돌아가서 점수를 퀴즈에 다시 입력받고 누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썸은 0, 대문에 의해서 썸에 0이 저장되겠죠? 이제 포문 들어옵니다. i가 0일 때 i 더하기 1.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1번의 점수는 2라고 출력을 하려면 i 값에 1을 더해주면 0일 때는 1, i가 1일 때는 2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자, 묻고 퀴즈에 처음에 8 입력을 하니까 퀴즈에 8이 저장되겠고 그 다음엔 현재 썸에 이 퀴즈를 더하죠. 그러면 썸 변수 값은 0 더하기 8이 되겠어요. 자, 썸에 퀴즈를 누적하고 돌아가서 i는 1이 되겠고 이제 2번의 점수는 물었을 때 좀 전에 퀴즈 이 변수에 새로운 값을 새로 입력받는 거예요. 자, 물었을 때 9 엔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퀴즈 변수의 값은 8에서 얼마로? 9로 바뀌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 문장 썸에 퀴즈를 더한 값을 새로 넣으니까 지금까지 있던 0 더하기 8에 9가 들어가겠죠. 자, 다음 3번의 점수에 10이 입력되니까 퀴즈가 9에서 10으로 바뀌고 썸은 10까지 더한 것. 다음엔 7이 입력되니까 퀴즈가 7로 바뀌고 7까지 더하고 마지막으로 5번의 점수에 8을 입력하면 퀴즈가 7에서 8로 바뀌고 썸에는 8까지 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 i가 뿔뿔해서 5가 되면 조건이 거짓이니까 포문을 끝내고 썸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평균 8.4가 나오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변수 한 개를 재활용을 해서 충분히 평균까지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네요. 앞에서 이까지 5명의 퀴즈 점수를 입력받아서 평균까지 구했어요. 이 과정 동안 퀴즈 변수의 값은 8, 9, 10, 7, 8로 바뀌었고 여기를 합을 구한 후에 5로 나누면 평균 8.4까지 구해진 상태이죠. 마지막 5번째 퀴즈 점수가 입력되었을 때 퀴즈에는 이전 값은 사라지고 마지막 점수만 정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평균과의 차이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퀴즈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9 빼기 8.4, 10 빼기 8.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4, 0.6을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퀴즈 변수 하나로 5개의 퀴즈 점수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변수 한 개를 재활용하니까 이전 값이 사라지니까 사라진 값이 또 필요하다면 새로 입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점수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폼을 돌려서 1번의 점수, 2번의 점수를 새로 입력받으면서
입력받은 점수와 평균과의 차이를 출력하는 포문을 다시 써야 된다 이거죠. 포문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퀴즈 점수가 100개면 100번이나 더 입력을 해줘야 되니 장난이 아니겠죠. 배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프로그램은 변수가 너무 많아지고 코드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변수를 재활용했을 때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려면 새로 입력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배운 배열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배열을 사용하면 처음부터 정수 5개를 저장할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고 여기에 퀴즈 0, 1, 2, 3, 4 입력받은 값이 배열 안에 그대로 입력이 돼서 보관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한 후에 평균과의 차이를 구할 때는 퀴즈 0 빼기 평균, 1 빼기 평균, 2 빼기 평균, 3 빼기 평균, 4 빼기 평균. 배열에는 모든 자료가 계속 저장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배열 원소 참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많아지면 이 부분만 5에서 500개, 500번, 500번 반복하도록 500으로 나눠주도록 수정하면 되니까 코드 길이는 전혀 변함이 없죠. 왜 배열을 사용해야 하는지, 배열이 왜 편리한지 이제 잘 이해했겠죠? 이번 시간에는 숫자를 저장하는 배열에 대해서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형 배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았어요. See you again next time.